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9월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치라며 단순히 연락관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설로 특사를 보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남북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며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서 남북 경제교류 협력, 한반도 비핵화 부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아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연락관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설로 특사를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평화의 거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셔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그 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서 남북 경제교류 협력, 한반도의 비핵화 이런 부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한국당 반대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못됐다고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용 추계를 문제 삼는데 비용 추계는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과정일 수밖에 없다며 임시적으로 예측 가능한 내년 예산만 제출한 것이고 추후 예산은 사업 규모와 기간이 정해지면 국회 심사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판문점 선언 기준 동의안이 자유한국당 반대로 외통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비용 추계를 문제 삼고 있는데 비용 추계는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매우 가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적으로 예측 가능한 내년도 예산만 제출한 것입니다. 추후 발생할 예산은 사업 규모와 기간이 정해지면 국회에서 다시 심사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창당 63주년 행사가 18일 오전 광주에 있는 해공 신익희 선생의 생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임종성 의원과 신동원 광주시장 등 50명이 넘는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는 내빈 소개와 국민의례, 약사보고 후 기념사, 동영상 시청,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창당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2015년부터 시작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식입니다. 종로구는 장애인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종로장애인 통합회관을 개관했습니다. 종로장애인 통합회관은 예전 종로 14가동청사를 리모델링한 것으로 2층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3층에는 장애인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이 장애인 통합회관은 앞으로 장애인들의 소통과 발달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협치와 상생을 바탕으로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성동구는 낙후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의 역량을 모아 어느 지역보다 활발히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인 성수동을 시작으로 자동차 유통산업 밀집 지역인 용답동 일대와 마장 축산물시장 일대까지 3개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송정동의 경우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심사 중으로 9월 말 발표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확정된 한국전력 마장 물류센터 이전과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합의는 성동구 도시재생에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전력 마장 물류센터의 경우 오는 2020년에는 본격적인 이전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삼표레미콘의 공장의 경우 오는 2022년 6월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문화와 공원이 융복합된 세계적인 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3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장 축산물 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업무 협약이 진행됐습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지가 참여하는 2018년 서울시 도시재생 엑스포 개막식의 중요 행사로 열렸는데요. 성동구, 서울시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상공인진흥공단, 건국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주식회사 CJ E&M 관계자 등이 함께해 인적, 물적 자원, 지식, 기술 등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성공적인 마장 도시재생 사업을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성동구는 서울시와 함께 2016년에는 도시재생 후보지, 2017년에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2018년부터는 본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지 재생 거점 조성, 산업재생, 공동체 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관계를 맺음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5일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2018년 서울시 도시재생 엑스포가 진행됐습니다. 성동구에서도 목재도마, 비누 등을 판매하는 도시재생 판매 부스, 도시재생 체험 부스, 퍼포먼스 부스, 푸드트럭 등 카테고리별 다양한 부스를 운영했는데요. 도시재생 지역의 특징을 담은 가지각색의 물품, 핵심 아이템 시연, 체험, 공연 등을 통해 도시재생 기업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을 널리 알리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성동구는 마장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거점 공간인 마장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를 개소해 주민과 상인 간 상생과 소통의 공간을 마련했으며 마장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강북구 우이동에서 도선사로 향하는 북한산 탐방로 입구는 지난 시절 등산의 메카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던 곳인데요. 강북구가 우이동의 상권 활성화와 등산계 유치를 위해 국내 아웃도어 전문 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옛 명성 회복에 나섰습니다. 강북구가 지난 12일 구청 회의실에서 아웃도어 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우이동 알파인 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센터가 입주할 우이동 아웃도어 매장 거리는 도선사길 어귀에 위치한 것으로 기존의 등산학교를 업체 측이 매입하면서 지난 8월부터 건물 활용 방안에 협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이번에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양측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의 브랜드 슬로건에 맞춰 아웃도어 매장 거리의 상권 활성화와 등산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기존 상인들과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연계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등 4개 안의 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센터는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을 거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되며 지하층은 전문가 위주였던 빙벽 암장을 대신해 어린이를 위한 암벽 등반 교실과 그물 놀이시설 등의 활동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상은 매장을 겸한 카페로 변모하게 되고 다용도 세미나실과 전시관도 꾸며져 숲속 탐방과 트레킹, 심폐소생술 교육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강북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우이동 아웃도어 매장 주변이 특화거리로 거듭날 것이라며 북한산 탐방객들에게 특화거리는 더 이상 경유지가 아닌 목적지로 더 큰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사람 우선 첨단 교통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눈높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시청 견학에 참여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내에 교통안전 교육 시간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사람 우선 첨단 교통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눈높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시청 견학에 참여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내 교통안전 교육 시간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한 달간 시범 사업으로 총 5회 9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어 금년에는 시청을 견학하는 전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매주 목요일 10시 반부터 진행되는 견학 프로그램은 경찰청 어린이 교육전담 강사로부터 보행안전 노래 배우기, 보행안전 PT, 애니메이션 상영 순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또한 인천시는 자치단체 최초로 위험한 빗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청 견학 어린이와 관내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빗길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16,000여 개의 어린이용 투명 우산을 제작, 배부하고 있는데요. 오흥석 교통국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투명우산 배부와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7일 시청 1층 중앙홀에서 한국GM 임원진, 인천상공회의 소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역 경제 활성화 및 한국GM 경영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7일 시청 1층 중앙홀에서 한국GM 임원진, 인천상공회의 소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한국GM 경영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상생협력 협약식에서는 사전 행사로 박남춘 인천시장과 GM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한국 GM 경영 안정화 등 상생협력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번 한국 GM 경영 안정화의 단초는 인천 시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한국 GM이 인천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5만 1,000여 개의 일자리와 20만 시민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 경제단체 등과 함께 인천 자동차 산업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상생협력 협약식은 인천시, 한국GM, 인천상공회의소 등 공공기관과 기업체 간 소통과 협치의 협약식으로 한국GM 부품협력업체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GM 자동차의 판매 증대를 통한 경영 안정화로 인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상생의 길이 됐는데요. 또한 한국GM 자동차 구매 증대 이벤트인 한국GM 자동차 구매 약정서 전달 역시 인천광역시장과 군수구청장들의 친필 서명이 담긴 약정서를 한국GM 카오카잼 사장에게 전달함으로써 한국GM이 지역사회에서 뿌리 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뜻깊은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소식입니다. 경기 콘텐츠진흥원이 즐길거리로 가득한 콘텐츠 명소를 선정했습니다. 가상현실 게임이나 멋진 디제잉을 해볼 수 있고 좋아하는 작가나 연예인의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테마를 가진 여행지로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건 어떨까요? 한선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밖에서부터 신나는 음악 소리가 들리는 이곳. 시흥에 있는 경기 청년 협업마을입니다. 심장까지 쿵쿵거리게 하는 일렉트로닉 사운드에 몸을 맡기고 현란한 디제잉이 펼쳐집니다. 옆방에선 건반과 가야금의 이색적인 합주가 한창. 악기와 연습실 모두 공짜로 쓸 수 있는데 취미 활동을 즐기는 청년들이 특히 많이 찾습니다. 이렇게 보관이 잘 돼 있는 상태가 드물거든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좋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세계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성남 판교와 수원 광교에 있는 경기도 와우스페이스에선 최신 게임 콘텐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작가 등 유명인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창의 세미나 S 프로그램은 자신만의 전략으로 살아남은 전문가들의 성공기가 수요일 저녁마다 찾아옵니다. 경기 콘텐츠진흥원이 3D 프린터로 머릿속 아이디어를 창작할 수 있는 경기 문화창조 허브 등 즐길거리로 가득한 콘텐츠 명소를 엄선했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도 곳곳에 숨겨진 명소를 이번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또 검증이 된 곳들이 많고요. 자세한 사항은 경기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으로 지루할 틈 없는 콘텐츠 명소. 가을날 문화여행으로 제격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분단의 상징인 DMZ와 다큐멘터리의 만남. 제10회 DMZ 국제 다큐영화제가 13일 개막했습니다.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영화제는 지난해보다 30여 편이 늘어난 142편의 다큐멘터리가 상영됩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밴드 보컬로 활동하던 민우.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강제 추방당합니다. 영화는 강제 출국된 지 7년이 지난 네팔 출신 민우의 일상을 그립니다. DMZ 국제다큐영화제 개막작 지혜원 감독의 안녕 민우입니다. 난민 혐오 등 우리 사회의 팽배한 배타주의에 대해 돌아보게 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의, 내 가족의, 또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어서 사람들의 이해가 될 수 있는.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DMZ 국제다큐 영화제가 13일 개막했습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에 위치한 DMZ와 다큐멘터리가 만나는 DMZ 국제다큐 영화제. 평화, 소통, 생명을 주제로 2009년 첫 발을 내디뎌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이 판문점을 포함한 이 DMZ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전쟁과 평화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앞으로 동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다큐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39개국 142편의 다큐멘터리를 상영합니다. 평소 다큐멘터리를 어렵게 생각했던 관객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영화제 10주년을 맞아 시민의 명사들이 추천하는 좋은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프로젝트도 마련됐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다큐 10이라고 해서 관객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마스터 클래스라고 해서 다큐멘터리의 거장 감독들 두 분이 DMZ 다큐 영화제를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만나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포럼도 함께 열립니다. 제10회 DMZ 국제다큐 영화제는 8일 동안 고양, 파주, 김포, 연천 일대에서 이어집니다. 경기GTV 김태희입니다. 의왕시는 9월 15일, 16일 백운호소 공영주차장에서 열린 제16회 의왕 백운예술제가 2만여 명의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의왕시의 대표 가을 축제인 이번 백운예술제에서는 다양한 체험 행사와 공연, 볼거리로 주말을 맞아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축제 기간 동안 많은 방문객이 현장을 찾아 축제를 즐겼습니다. 제18회 복사골 청소년 예술제 내숙무 성깔유가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제18회 복사골 청소년 예술제 내숙무 성깔유가 최근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축제의 슬로건은 도도, 우리말의 도도하다와 하다라는 뜻의 영어 두의 의미를 가집니다. 복사골 청소년 예술제는 청소년들이 직접 행사의 주체가 돼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축제란 부분에서 의미가 깊은데요. 청소년 랩 배틀 공연과 프린지 무대, 그리고 청소년들의 끼를 겨루는 도도 경연대회 등이 주요 행사로 진행됐고, 부천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팀인 리엘과 가수 길구봉구가 초청 무대로 축제의 흥을 더했습니다. 기초지방자치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성남시에서 국제의료관광 컨벤션이 개최됐습니다. 의료 관련 종사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의료관광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부대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성남시는 2009년 의료법 개정 이후 2013년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성남시 의료관광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성남시 소재 병원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해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성남시청 일원에서 2018 성남시 국제의료관광 컨벤션을 개최하고 의료 관련 종사자와 시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크게 전시와 부대 행사, 특별관, 이벤트 체험 4개 분야로 의료관광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의료관광이라는 주제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이벤트 존에서는 구강검진, 두피검진, 체성분 분석, 경락 마사지, 어린이 약국 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고, 치매 특별관, 뷰티 체험관, 한방 체험관 등 특별관에서도 체험을 통해 의료 관광이라는 생소한 주제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판교 테크노밸리 홍보관은 NHN 엔터테인먼트, 퓨처 로봇, 한컴 GMD 등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5개 우수 기업이 참여해 기업이 보유한 첨단 기술에 대한 소개와 홍보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게임 체험관에서도 비주얼 라이트, 소프트젠 등 5개의 게임, 콘텐츠 우수 기업이 참여해 증강현실 게임, VR 게임을 통한 안전 체험 교육 등 첨단 게임 산업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참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성남시는 1,650여 곳의 병원과 14,500여 명의 의료 인력이 준비돼 있고, 남한산성을 비롯해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어 역사와 자연, 첨단 산업이 골고루 갖추어진 도시입니다.
이번 국제의료관광 컨벤션을 통해 성남시 소재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찾아가는 음악회가 지난 14일 열렸습니다. 음악회를 통해 무대와 관객 사이의 거리를 줄여 소외계층 없는 문화의 풍요로움을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심혜인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우아하면서도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들리시나요? 금관악기의 세련되고도 웅장한 울림이 평창군에 가득 채웠다고 하는데요. 바로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찾아가는 연주회가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평창문화예술회관은 브라스 오브 더 코리안 심포니를 초청해 찾아가는 연주회를 지난 14일 개최했습니다. 평창문화예술재단에서는 평창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많은 기회를 찾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우연치 않게 그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신청을 하게 되어서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초청된 브라스 오브 더 코리안 심포니는 금관 앙상블인데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금관 파트 연주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금관악기만의 매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금관 10중주 앙상블인데요. 금관악기는 대표적으로 호른, 트럼펫, 트럼본 등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에서는 총 60분 동안 황홀한 멜로디가 이어졌는데요. 공연은 루터 핸더슨의 글로리 루커웨이, 존 윌리엄스의 슈퍼맨, 이문석의 어린이들의 세계 등 다채로운 음악으로 구성됐습니다. 반짝이는 황금빛만큼이나 그 위풍당당한 음색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금관악기의 가장 큰 매력은 강한 카리스마 속에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반전인데요. 이렇게 잔잔한 음악을 들어보시면요. 깊은 울림과 함께 전해지는 그 섬세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금관악기의 숨막히는 아름다움이 아닐까 합니다. 예술의 전당 상주하는 오케스트라고요. 일단 이번 33주년 기념으로 이제 문화체육부에서 후원하셔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음악회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굉장히 여기 와보니 너무 사람들도 너무 순수해 보이고 너무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요. 평창군 주민들이랑 이곳에 오시는 장애인분들, 많은 오케스트라 학생분들이 와서 조금 더 나은 질 좋은 공연들을 즐기셨으면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공연을 저희가 주최할 예정입니다. 평창문화예술재단에서는 평창 국민들에게 많은 문화 기회를 넓히 주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기만 할 것 같은 클래식 음악, 그런데 박수를 치며 어깨까지 들썩여질 만큼 즐겁게 음악을 즐기는 모습인데요. 공연이 끝날 때에는 앵콜까지 요청하며 끝까지 음악을 즐기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우수한 공연이 평창군 주민들에게 가까워졌는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문화예술 공연이 평창군에 깊숙이 물들어가길 기대해봅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가서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방면의 문화 공연들을 열어서 평창 국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게 노력하고 많은 문화 환경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평창군 주민들에게 더욱 깊이 있는 울림을 선물했습니다. 평창의 가을밤은 더욱 아름다운 클래식과 함께 깊어갑니다. 햇빛700 심혜인입니다. 강릉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추진합니다. 9월 19일 오후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합동 장보기 운동이 펼쳐져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200여 명이 함께 중앙 성남시장에서 장을 볼 예정이며 강릉시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는 날을 운영합니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달 동안 온누리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월 50만 원 한도로 5%를 할인하는 특별 할인 행사도 펼쳐집니다. 또한 강릉시의 7개 전통시장에서는 안전관리 강화와 화재 예방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청소의 날과 상인 친절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인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강릉시 사회복지대회가 지난 11일 열렸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단체, 사회복지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강릉시 사회복지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포용적 복지시대 커뮤니티 케어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행사에서는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로 구성된 강릉희망합창단의 축하 공연에 이어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20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산한 상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부스와 함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부스도 마련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보령문화예술축제 한마당인 제22회 보령예술제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보령예술제는 국악, 미술, 사진, 연극 등 다양한 장르를 총망라하는 예술대전으로 지역의 모든 예술단체가 참여했는데요. 첫날인 13일에는 국악공연, 기록사진전, 풍경사진전, 개막식, 가요제 등이 열렸으며 이후 미술 실기대회, 백일장, 동요제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편 보령예술제는 지역문화 예술인들에게는 갈고 닦은 노력을 발산하며 시민들에게는 문화 향유권 신장과 문화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보령 2대대의 내년도 육성지원 사업 예산 보고서와 군경 소방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3분기 통합방위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일 김동일 시장을 비롯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0명은 예비군 지역대, 소방서, 사격지원대 등을 차례로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며 격려했는데요. 이날 위문단은 국토방위와 치안유지, 화재 예방 등 군장병 및 의무경찰,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사기를 높였습니다. 김동일 시장은 국가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한다는 자긍심으로 헌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식입니다. 배움에 대한 열망과 배움의 즐거움 모두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죠. 2018 대전 평생학습박람회가 15일까지 펼쳐집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일원에서 2018 대전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대전평생교육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평생교육 홍보체험 부스, 평생학습인의 반, 대전 문해의 달 행사,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공유 파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2018 대전 문해의 달 행사와 연계해 문해 학습자들의 성과를 격려하는 다양한 행사들도 마련돼 따뜻한 감동과 재미를 전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민선 7기 경제노동과 복지, 인권, 환경안전, 교통 등 5대 분야 93개 약속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9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대전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시장 후보 시절부터 시장이 당선되고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앞으로 시민 참여를 폭넓게 확대하고 그걸 통해서 대전시정이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민의 정부가 민선 7기에 지향하는 정책 방향이고 가치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방식의 대화의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공약의 취지와 실행 가능성, 유사사업 통합, 기추진 사업의 연계 반영 등 검토와 조정을 통해 선정된 5대 분야 93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5대 분야 93개 사업들의 총 소요 예상 사업비는 3조 9,975억 원으로 이 중 1,0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 사업으로는 동부권 제2대덕밸리 추진,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드림하우징, 3,000호 공급, 고교까지 전학년 무상급식 시행 등 10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라도로 가보겠습니다. 전남 국제수목 비엔날레가 개막한 지 3주차를 맞은 가운데 관람객이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수묵 비엔날레 사무국은 14일 현재 모두 3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이 가운데 외국인 관람객이 2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약을 마친 해외 관람객이 1,300여 명에 이릅니다. 전라남도는 추석 연휴와 수학여행,
가을 여행 주간이 겹쳐 수묵 비엔날레 관람객이 더욱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개 나라 271명의 작가가 수묵의 세계를 펼치는 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목포와 진도의 6개 전시관에서 10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담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5월부터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인 우울 극복 꽃길만 걷자를 매주 2회 운영하며 인기몰이 중입니다. 창평면 싸목싸목 걷기 도구회 65세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9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우울 검사를 통해 노인의 우울감 정도와 그 변화를 파악하고 정신과 임상 자문의로부터 고위험군 상담 및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노래와 웃음 치료를 통해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마네킹 실습을 통한 심폐소생술을 익힘으로써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도 함양시키는 등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광범위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김순복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우울증에 노출되는 어르신들이 우울증으로부터 자유롭길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 참여자에게 정신건강 사후 선별검사를 실시해 프로그램 만족도를 평가하는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담양군이 창작음악극 클라운타운을 8월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담양문화회관에서 공연했습니다. 이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18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더 큰 무대를 꿈꾸며 클라운타운을 탈출한 어린 클라운들의 모험과 도전 정신을 그린 창작 작품으로 클라운타운을 향한 고된 여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클라운은 좁은 의미에서는 축제나 서커스의 광대를 말하며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나와 재치 있는 말이나 몸짓으로 사람을 웃기며 분위기를 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군 관계자는 빨간 코 광대들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선율과 마임, 마술과 춤 등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음악극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웃음으로 힐링하는 하루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여수세계 박람회장 일원에서 국제섬 관광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의 주제는 섬, 융복합 마이스 산업을 연결하다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섬 관련 전문가와 관광 마이스 업계 관계자, 대학 교수, 학생, 주민, 공무원 등 국내외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박람회장 내에서는 각 지자체가 섬 소개 부스와 관광 마이스존을 운영해 섬 관광 사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는 휴식을 중시하는 관광 추세에 맞춰 섬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수의 섬 자원을 활용해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특화 마이스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소식입니다. 광주시의 물순환 관리 기본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도시 물순환 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는 물순환 선도 도시 조성 사업의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치는 대로 내년 하반기 상무지구 일원에 대해 공사에 들어가며 2020년까지 총 295억 원을 투입해 현장 여건에 따라 투수성 포장 등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시범사업지구는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불투수 면적이 넓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어 사업 시행이 용이한 상무지구에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한 투수 면적과 녹지 공간을 확대해 홍수 피해를 줄이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등 상무지구를 환경친화 녹색지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울산시입니다. 울산시가 신북방지역 국가와의 교류 기반 구축 및 협력 확대를 위해 지난 9월 1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시청에서 울산시, 블라디보스톡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도시는 협약에서 우호 협력과 상호 도시 간 교류를 촉진하고 여러 분야의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하기로 했으며 행정, 문화, 관광, 교통 등의 분야에서도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양 도시 간의 우호 증진은 물론 실질적이고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감으로써 도시 간을 넘어 양국 관계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송철호 시장은 이날 오후 블라디보스톡시에 진출해 있는 현지 기업 및 동포들과 간담회 자리를 갖고 현지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동향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제4차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참가 등을 위해 블라디보스톡시를 방문 중인 울산시 대표단은 9월 14일 연해주 주정부 관계자를 만나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 산업 등 분야의 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것을 끝으로 4박 5일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울산대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 제조혁신을 위한 3D 프린팅 기술 상용화를 주제로 3D 프린팅 테크페스타 2018이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국제 및 국내 세미나, DFAM 경진대회 시상, 기업전시회, 시민체험관 운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대학교의 전시관에는 3D 프린팅 관련 기업체와 연구기관들이 각종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장비 및 기술을 소개했고, 야외 전시관에서는 유니스트와 생산기술연구원이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드론, 전기차, 미니보트를 전시하고 관람객들에게 시승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9월 13일과 14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3D 프린팅 소재 연구 발표와 PHM 학회가 열렸고,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적인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기업인 머터리얼라이스가 주관하는 더 머터리얼라이스 익스퍼리언스가 개최됐습니다. 울산시는 4차 산업을 선도하고 3D 프린팅 기술이 융합된 제조업 분야의 미래를 위해 국제 최고의 관련 기업들과 함께 이 행사를 추진하는 등 울산의 지역 전략 산업 육성과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입니다. 정부가 신공항 입지와 관련해 지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재검토할 것을 밝힘에 따라 부울경 3개 시도가 공동 검증단에 참여해 문제점을 집중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부산시장은 김해공항 활주로가 보이는 엘코 델타시티 현장을 찾아 신공항이 엘코 델타시티 스마트 도시 사업에 차질을 빚는 방향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회에서 부울경의 입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음 문제로 제기됐던 V자형 활주로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안전성 문제로 신규 활주로에 산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김해 신공항의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하지만 부울경 TF팀과의 공동 검증이 받아들여진 것에 의미를 두고 부산시가 단계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기대에 못 미친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국토부의 입장을 변화시켜 가겠다는 게 부울경의 공통적 입장입니다. 이에 오거돈 부산시장은 에코델타시티 전망대에 올라 비행 고도를 살펴보는 등 논리적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대로 국토부가 발표한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안을 수용하면 군사공항법과 함께 민간공항시설법이 적용돼 에코델타시티 지역 고도 제한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고받고 국토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지금 상당한 부분이 지금 고도 제한에 걸리는 판인데 우리는 지금 이거 말고도 옆에 지금 R&D 저 지구라든지 국가인류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거기 환경 동그라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정리를 해란 말이에요.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 국토부에 올리고 그다음에 아울러 에코델타시티 주변으로 추진 중인 연구특구단지, 복합유통단지, 국제물류산업단지 등의 타격이 있음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로 가보겠습니다. 포항시가 신북방 정책의 핵심 도시를 도약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가하는가 하면 북한과 국경 도시인 중국 도문시와 교류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북방 교류 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포항시의 행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이어졌는데요.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항시는 정부의 신북방 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2018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강덕 시장은 지난 11일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서 한러 지방정부 간 공동 번영을 위한 환동의 국제 관광벨트 조성 및 협력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으며 양국 간 구체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비즈니스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어 13일 블라디보스토크 시장과 만나 환동의 거점 도시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나진 핫산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합작 회사를 찾아 북방 물류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 극동 연방구 9개 지역 대표들을 만나 오는 11월 포항시에서 열리는 제1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을 소개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14일에는 북한과 국경 도시인 중국 도문시를 방문해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경제, 문화, 관광, 환경 등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지역여행, 관광둘의 전국대회가 안동에서 개최됐는데요. 문화탐방과 함께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관광둘에는 지역 주민이 직접 기념품과 여행 등 관광 사업체를 창업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으로 전국 47개 지역에서 188개 주민 사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관광둘의 전국대회 참가자들은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만휴정 등을 탐방하고 사업 추진 과정과 현황,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안동 식선과 반과 문화체험, 전래놀이 체험 등 관광 둘의 사업을 통해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유익한 소식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동차로 떠나는 강원도 힐링 여행. 미시령 자동차 올레길을 달리며 만나게 될 매력적인 관광지를 미리 살짝 구경해볼까? 고고고! 영서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고찰이라는 수타사. 우와! 그런데 이런 생태공원이? 반전 매력 최고! 그레이트!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한 홍천 최초 가리산 레포츠 파크. 짚라인을 타면 산속을 날아다니는 기분이야. 우와! 푸르른 숲속에 유리처럼 맑은 계곡물이 졸졸졸. 나는 자연인이다. 우와, 여기 실화냐?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느낌이야. 그냥 누워버리고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정자 합강정. 바로 옆에는 번지점프대가? 우와, 나 돌아갈래! 걷다 보면 근심 걱정이요 안녕.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이 기분 야호. 폭포가 내려온 곳에 이런 탕이? 정말로 선녀가 내려왔다면 이곳일 거야. 아니야? 설악산 속에 이런 멋진 절이 템플스테이를 강추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웅장함에 놀라게 되는 울산바위. 우와, 동양에서 가장 큰 돌산이 우리나라에 있다니. 멀리서 봐도 절경이로세. 자동차를 타고 떠나는 일상의 쉼표. 참 다행이다. 미시령 힐링 가도